서울 근교의 고급 요양원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로비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70세대 여인. 박순자 여사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지 2년째. 그녀의 기억은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때 로비의 자동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32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날카로운 눈빛. 고급 정장 차림의 그녀는 이서연이었습니다. 국내 10대 그룹인 한성그룹의 새로운 후계자로 발표된 지 일주일째. 모든 언론이 그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휠체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순자 여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낯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쿵쾅거렸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순자 여사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에 끼워진 옥비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 옥비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랄 때 품에 안고 있던 낡은 사진 속 어느 여인의 머리에 꽂혀 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내 아이에게 언젠가 찾으러 올게. 서연은 32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연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재벌의 후계자라는 가면을 쓰고 모든 것을 되찾으러 온 것입니다. 순자 여사의 곁에는 늘 큰딸 김민정이 있었습니다. 42의 민정은 어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는 효녀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매일 요양원을 찾아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발을 씻기고 머리를 빗어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민정을 칭찬했습니다. 저런 효녀가 어디 있나? 어머니가 복 받았다. 그러나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효도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말입니다. 민정이 요양원 안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낯선 방문자를 발견한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연을 알아본 것입니다. 아니, 알아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민정 씨. 오랜만이에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서연은 대답 대신 순자 여사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민정의 눈동자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어머니가 왜 당신 어머니야? 서연은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2년 동안 간직해온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머리에는 옥비녀가 꽂혀 있었고 얼굴은 분명 젊은 시절의 순자 여사였습니다. 이게 저예요. 서연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32년 전. 고아원 앞에 버려진 아기요. 1992년 겨울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단칸방. 29의 순자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차가웠고 아기의 울음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순자에게는 이미 큰딸 민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실패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1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서 10살 민정을 키우기도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순자는 막막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잠깐 만났던 남자였습니다.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고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아기를 낳던 날, 순자는 혼자였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어 단칸방에서 아이를 받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아기를 안았을 때 순자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민정이는 어떡하고? 빚쟁이들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날 밤
순자는 아기를 담요에 싸서 고아원 앞에 두고 왔습니다. 품에서 빼낸 옥비녀를 아기 곁에 놓았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편지도 한 장 썼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버린다. 이 옥비녀를 보면 엄마를 기억해다오. 언젠가 꼭 찾으러 올게. 그러나 순자는 끝내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지방으로 도망쳤고 민정 하나 키우기도 벅찬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던 순자에게 공장 사장이 청혼을 한 것입니다. 호랍이었던 그는 순자의 성실함에 반했고 민정까지 친딸처럼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자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공장 사장과 재혼한 순자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새아버지의 성을 따라 김민정이 되었고 순자는 과거를 철저히 묻었습니다. 버린 아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에게도요. 그러나 순자는 몰랐습니다. 10살 민정이 그날 밤 모든 것을 보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나가는 것을, 고아원 앞에 아기를 두고 오는 것을, 그리고 돌아와서 밤새 울던 것을 민정은 문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 후로 민정은 변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도 버려질 수 있다. 내가 쓸모없어지면 나도 저 아기처럼 버려진다. 그래서 민정은 완벽한 딸이 되기로 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집안일도 도맡아, 어머니가 원하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새아버지에게도 최대한 잘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32년이 흘렀습니다. 새아버지의 공장은 대기업에 인수되었고 어머니는 노후 자금으로 넉넉한 돈을 받았습니다. 민정은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효도하는 딸로서요. 그러나 민정의 효도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이 탐났던 것이 아닙니다. 버려진 동생이 언젠가 돌아올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돌아오면 어머니의 사랑을 빼앗길 것 같았습니다. 평생 지켜온 자리를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민정은 더욱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서연의 어린 시절은 차가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가끔씩 면회 오는 친척이라도 있었지만 서연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낡은 사진 한 장과 옥비녀만이 전부였습니다. 서연은 매일 밤 그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내 아이에게. 언젠가 찾으러 올게.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15살이 되던 해. 서연은 사진 뒷면에 글씨 옆에 작게 적었습니다. 내가 찾으러 갈게요.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공부에 미쳤습니다. 잠을 줄이고 밥을 굶어가며 공부했습니다. 명문대에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했고 대학원까지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경영학과 법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였습니다. 졸업 후 서연은 한성그룹에 입사했습니다. 말단 사원부터 시작했지만 5년 만에 임원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10년 걸릴 일을 절반의 시간에 해냈습니다. 밤을 새우고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녀를 움직이는 것은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였습니다. 한성그룹의 회장 한승호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일찍 사별한 후 재혼하지 않았고 후계자 문제로 늘 고심했습니다. 조카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는 능력 있는 후계자를 원했습니다. 서연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회장의 눈에 들었고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내 양녀가 되어 그룹을 이어받지 않겠나. 서연은 수락했습니다. 그것이 계획의 마지막 퍼즐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벌의 후계자가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찾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서연은 전문조사팀을 고용했습니다. 32년 전 자신을 버린 여자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단서는 옥비녀와 사진뿐이었지만 돈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3개월 만에 모든 것을 알아냈습니다. 박순자. 현재 나이 73, 서울 근교 고급 요양원 거주. 재산 약 30억 원. 큰딸 김민정이 재산 관리 중. 조사 보고서를 읽던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넉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찾으러 오지 않은 것입니까? 언젠가 찾으러 온다고 했잖아요. 서연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 아래 펼쳐졌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50층 임원실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작았습니다. 이제 나도 힘이 생겼어요.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버려지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선택할 거예요. 용서할지, 복수할지를요. 서연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웃고 있었습니다. 32년간 기다린 순간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민정은 서연을 정원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고 떨어진 낙엽들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뭘 원하는 거야? 민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돈이야. 얼마면 되는데? 서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민정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언니. 내가 누군지 알아보셨네요. 언니라고 부르지 마. 민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엄마가 널 버린 건 이유가 있어?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떤 이유요?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말했습니다. 언니, 32년 동안 어머니 곁을 지킨 이유가 뭐예요? 효도요. 아니면 두려움이요?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언니는 어렸을 때 모든 걸 봤잖아요. 어머니가 나를 버리는 거요? 그래서 무서웠던 거죠? 나처럼 버려질까 봐요. 민정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맞았습니다. 32년간 숨겨온 두려움을 이 낯선 동생이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서연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완벽한 딸이 되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원하는 모든 걸 했고, 재산도 관리해드렸고, 요양원비도 내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언니.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언니가 관리하는 어머니 재산.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민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서연은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어머니 명의 부동산 2채는 이미 팔렸더라고요. 예금 계좌에서도 매달 수천만 원씩 빠져나갔고요. 수익자는 언니 이름으로 된 계좌예요. 민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효도하는 딸이 어머니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서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언니의 효도의 진짜 이유였어요? 아니야.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난 어머니를 위해 쓴 거야. 요양원비도 비싸고 치료비도 들고. 서연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요양원비는 어머니 연금으로 충분히 나와요. 언니가 빼돌린 돈은 언니 남편 사업 투자금으로 들어갔더라고요. 2번이나 망한 사업에요. 민정이 주저앉았습니다. 낙엽 위에 무릎을 꿇은 채 몸을 떨었습니다. 제발. 제발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마. 서연은 무릎 꿇은 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2년 전. 어머니가 나를 버렸을 때 나도 이렇게 빌었을 거예요. 버리지 말아달라고요.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은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미안한 거 아시죠? 그러면 하나만 대답해 주세요. 어머니는 정말 나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요? 민정의 떨리는 입술이 열렸습니다. 한 번 있었어. 서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전이었습니다. 순자는 48이었고 재혼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으로 노후 걱정은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버린 아이였습니다. 32년간 찾아가지 못한 아이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민정 몰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이를 버렸던 그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아이가 아직 거기 있을까? 아니면 입양이라도 갔을까? 어디로 갔는지만이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고아원은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건물, 녹슨 철문, 그리고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순자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고아원 안에서 한 소녀가 걸어 나왔습니다. 17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습니다.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맨 채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눈, 코, 입이 젊은 시절 자신과 닮았습니다. 저 아이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내 아이다. 순자는 소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나는 널 버린 엄마야? 미안해. 그런 말이 나올 리 없었습니다. 그때 소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녀의 눈동자는 차가웠습니다. 32년간 버려진 채 자란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순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소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낯선 노인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은 늘 그런 시선에 익숙했으니까요.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버린 것도 죄인데 이제 와서 나타나는 것은 더 큰 죄 같았습니다. 이미 아이는 혼자서 컸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엄마 노릇을 하겠습니까? 순자는 결국 돌아섰습니다. 아이에게 말을 걸지 못한 채로요. 집에 돌아온 순자는 며칠간 앓았습니다. 민정이 간병했습니다. 그리고 열이 내린 순자는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엄마가 예전에 큰 잘못을 했어. 바로잡아야 해. 그 말을 듣던 민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민정은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순자가 병상에서 일어나기 전에 민정은 손을 썼습니다. 고아원에 연락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가 대학 장학금을 받아 서울로 떠난다는 것을요. 민정은 안심했습니다. 그 아이가 멀리 가면 어머니는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정의 계산대로였습니다. 순자는 다시 고아원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이기도 했고, 민정이 계속 곁에서 어머니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순자 여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정이 뒤따라 들어왔지만 서연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미 모든 비밀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순자 여사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치매 탓에 방금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눈동자였습니다. 서연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나직이 불렀습니다. 순자 여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서연이요. 순자 여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누구냐?
32년 전에 버리신 딸이여.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아원 앞에 두고 가신 아기여. 순자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기억이 흐릿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왔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순자 여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치매가 기억을 지웠지만 죄책감은 지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무게가 딸의 얼굴을 보자 터져나왔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32년 전에 자신을 안았던 손이 32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물었습니다. 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순자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서연은 낡은 사진을 꺼내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사진 뒷면에 쓰셨잖아요. 언젠가 찾으러 온다고요? 저는 32년을 기다렸어요. 순자 여사의 떨리는 손이 사진을 만졌습니다. 찾으러 갔어. 울먹이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번 갔어. 그런데 용기가 없었어. 내가 나를 용서해줄 것 같지 않았어.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셨어요. 순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 안 했어. 매일 빌었어. 내 아이가 잘 살기를. 행복하기를. 나 같은 엄마 없어도 잘 살기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사랑일까요? 버려놓고 멀리서 비는 것이 사랑일까요? 서연은 모르겠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32년간 고통받았다는 것을요. 방구석에서 민정이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의 대면을 지켜보며 민정은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32년간 어머니 곁을 지킨다며 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동생을 찾아가려 할 때 막았던 것은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요양원 정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옥비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복수를 할까요? 민정이 빼돌린 돈을 문제 삼아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되찾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언론에 이 스캔들을 흘려 민정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수해봤자 어머니만 더 힘들어질 것이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는 어머니에게 가족 간의 싸움은 더 큰 상처가 될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서연은 더 이상 복수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32년간 분노와 슬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민정에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빼돌린 돈은 어머니 치료비로 전액 돌려놓을 것. 어머니 곁에서 진심으로 효도할 것.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 것. 민정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해줘서 고마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한 게 아니에요. 언니. 그냥 저를 위해 내려놓은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려 살고 싶지 않아요. 민정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순자 여사는 또 기억을 잃은 눈동자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어머니의 흰 머리카락이 빛났습니다. 32년 만에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서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요. 비겁하고 서툴렀지만, 방식이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서연은 일어나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서연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언젠가요? 그리고 서연은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32년간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서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앞으로의 삶이 있었습니다. 재벌의 후계자로서. 그러나 무엇보다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갈 삶이요. 옥비녀를 손에 쥔 채 서연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32년간 궁금했던 답을 얻었으니까요. 버린 것도, 찾지 못한 것도 모두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사랑했다는 것을요.